4.3 보궐선거 이후 야권발 정계 개편 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통합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정의당이 재보선에서 의석을 얻으면서 민주평화당과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할지를 두고 관심도 쏠리고 있는데요. 민주평화당 내부에서는 입장이 엇갈리는 모양입니다. 곧 의원총회를 열어서 공동교섭단체 구성 여부를 놓고 끝장 토론을 벌일 예정이라고 하는데 민주평화당 최경환 원내수석 부대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의총이 몇 시부터 열립니까? 6시 반부터 이제 저녁을 먹고 한 7시 반부터는 시작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끝장 토론을 벌일 예정이라고 하던데, 굉장히 치열한 토론이 예상이 됩니다만은. 뭐 이미 입장들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치열하게 이야기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서로 입장을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입장이 있는 사람은 토론해서도 전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 생각이십니까?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좀 이렇게 입장이 좀 갈리고 있기 때문에 험악합니까?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예. 네, 국회 운영이나 해서 발언권도 높이고 또 간사 선임 등 이런 실익이 있다 해서 뭐 교섭단체 만들자 참여하자 이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지금은 이제 총선도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삼지대나 혹은 정기 개편에 좀 그런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지 교섭단체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이런 뭐 양론으로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공동교섭단체가 구성되려면은 이제 국회의원 20명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정의당 6명, 민주평화당 14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딱 20명인데 한 분이라도 나는 못하겠다고 하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국회법에 33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20명 이상이 날인한 명불 의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의원 한 분이라도 그게 서명을 거부하면 난 안 하겠다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최소 4명 이상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으니까. 4명 이상은 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혹시 뭐 개파로 갈려서 이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어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민주평화당이 처한 상황들. 또 저번에 교섭단체를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몇 달 동안. 그 경험들 이런 걸 판단해서 의원들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한번 교섭단체를 꾸려봤더니 뭐 지향하는 바도 조금 다르고 그래서 조금 힘들었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죠. 그때는 이제 정치개혁이나 사법개혁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었고 그때 정치개혁을 위해서 심상정 정치개혁위원장도 가져오는 성과도 있었죠. 그런데 박지원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노동 문제에서 생각이 많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정의당과는 이제 정치개혁 분야, 뭐 선거제나 또 남북계, 또 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 같은 사법개혁 분야 이런 분야에서는 큰 차이가 없고 같이 하는데요. 경제사회 분야에서 아까 이야기하시는 이렇게 민주노총 문제랄지 혹은 탄력근로제 문제랄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 정의당과 저희들 당의 입장이 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교섭단체가 구성이 안 되면은 그 뭐라 그럴까요? 발언권도 많이 줄어들고 그 큰 정당에 비해서 약간 소외감도 들고 그런 건 있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그랬었고요. 그런데요. 그런데 지금 저는 민주당 상황이 지금 교섭단체를 만들자고 하는 것은 민주당과 함께 개혁을 해보자는 거잖아요. 아까 그런 과제들을 해보자는 건데 민주당이 그런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교섭단체가 없어서 선거 패스트트랙이 못 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수처가 안 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교섭단체와 그런 개혁과제는 무관하다 저는 보고요. 뭐 실질적인 이익들, 이를테면 간사가 되고 또 발언권이 높아져서 무슨 또 이런 것들이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지금 국회 운영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라고 보고 아예 그 개혁 진보 진영의 맏형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의 태도가 그런 뭐 20명 다시 뭉친다고 해서 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의원님 입장은 반대시죠? 저는 더 급한 일이 있다. 앞으로 그 제3지대 여론들을 양당 구도에 좀 신물 나는 이런 적대적 공생 관계에서 제3지대를 바라는 여론들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 그것을 받들어내는 게 우리 당이 먼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3지대라고 하시는 것은 정계 개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바른미래당이 만일 갈라지게 되면 민주평화당으로 들어올 호남 출신 의원들이 있다. 그러면 단독으로 원내 교섭단체 구성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숫자로도 넘칩니다. 그 호남에 저번에 그 분당 사태 있을 때 예. 일부는 바른미래당으로 가고 일부는 무소속으로 남고 많은 분들이 평화당으로 왔는데요. 예. 뭐 20명이 훨씬 넘죠. 예. 뭐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진지한 논의는 되고 있지 않고요. 예. 저는 이제 그런 그렇지만 그 호남 쪽 의원님들의 재통합 세 갈래로 나누어지는 세 통합이 세 개 부분의 재통합이 어떤 그 정기 개편 제3지대의 출발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진지한 논의는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개인적으로 이야기 나눠보신 분은 있습니까? 바른미래당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많은 의원들이 저희들에게 예. 이제 다시 합치자. 예. 함께 큰 집을 한번 지어보자. 예. 또 먼저 나서달라 평화당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하시는 거고요. 또 일부 우리 당의 장병환 황주영 의원과 또 바른미래당의 박주선, 김동철 의원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국회 생사도 한번 예.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아하. 토론회도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네. 지금 정동영 대표는 그런 정기 개편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네, 좀 그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 한편 안철수 전 대표의 복귀설도 나오고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정기 개편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국민의당을 같이 했던 입장인데요. 예. 뭐 일부 안철수 의원을 기다리시는 의원님들 계시는 것 같은데 예. 저는 그동안 정치 대선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보여줬던 리더십이나 정치적 역량을 볼 때 크게 얼만큼 국민들이 이렇게 지지를 보낼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예. 근데 지난번 총선 때는 안철수 효과가 분명히 호남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많이 바뀌었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은 대선을 지나면서 많이 바뀌었죠. 예. 그러면 지금 호남의 민심은 어떻습니까?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양당을 바라보는 민심. 지금도 압도적으로 예.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해야 된다. 예. 민주당이 잘해야 된다. 예. 평화당은 거기 협조하라 이런 의견이 압도적입니다. 아하. 그렇지만 예. 미세하게 이제 민생 경제 부분에서 흔들리고 예. 남북 관계도 좀 비틀거리고 특히 이렇게 개혁 의지도 많이 실종되면서 미세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번 전주 기초의원 선거지만이 한 14%를 이겼습니다. 예, 승리했죠. 평화당이. 예. 예. 거기 얘기해 보듯이 그 양당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 우려하고 회의를 갖는 이런 상황들이 나오면서 새로운 변화들이 조금씩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총선을 지금 1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네. 과거보다는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상태로 즉 다시 말씀드리면 내분 혼란에 빠져 있는 바른미래당, 예. 또 이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제가 속한 민주평화당 이런 가지고는 내년 총선 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제3지대 여론을 받들 수 있는 큰 그릇을 만들어 보는 거, 예. 이런 노력을 얼마만큼 성공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예.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른미래당의 그 일부 호남 출신 의원들 또 민주평화당 이게 두 세력이 중심이 돼서 제3지대를 형성하면 결국은 또 지역당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 이외에 플러스 알파 세력이 좀 있습니까? 어때요? 당연합니다. 지금 뭐 이렇게 지역당, 호남정당으로는 호남인들은 물론 국민들도 호응하지 않습니다. 예. 저희들도 민주평화당도 호남의 권익을 대변하겠다고 했는데 지역당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예. 전혀 존재를 갖지 못했는데 예. 전국적인 더 큰 그릇을 만들어야 제3지대 여론이 모일 거라고 보고 다만 호남 의원님들이 재통합을 해서 그런 출발을 만들어준다면 의미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흔들리고 있는 손학규 대표는 어떻습니까? 네, 저는 손학규 대표님과 김관영 원내대표 역할이 크다고 봅니다. 어허.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바른미래당이 전혀 이질적인 한 지붕 세 가족이잖아요, 여기는. 예. 유승민 의원 그룹, 또 예. 안철수 의원 그룹, 호남 중진 의원. 예. 이걸 봉합해서 갈 수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저는 그 원내대표와 당대표 두 분께서
어떤 결단을 할 시점이 오고 있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보수 정당,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대한애국당까지 얘기가 빅텐트 얘기도 나오던데 그렇게 되면 일당이 보수 정당이 될 수도 있고요.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민주당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우리 정치가 다시 양당제로 돌아가는 과거 시대로 돌아가는 후퇴라고 보고요. 특히 보수당 쪽도 특히 황교안 나경원 체제가 극히 우경화의 조짐을 보이는데, 예. 그게 합리적 보수나 언권 보수들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예. 오히려 저는 분화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민주당은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한국당도 마찬가지고요. 예. 서로 욕하면서 이렇게 한다고. 서로 이제 이렇게 양당제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정말 우리 정치가 과거로 돌아가는 거고, 정말 저도 한 초선으로 3년 동안 국회를 해봤는데, 그렇게 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총선이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정기개표 시각표도 빨라질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자, 여야 사당의 선거제 개혁연대 패스트트랙 추진 이제는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심상정 정개특위원장이 다음 주가 마지노선이다. 사당 입장을 밝히라 이랬는데 저는 상당히 힘들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대통령 그렇게 주장해 오셨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시고 민주당도 이상한 연동형 비례대표 제안해놓고 지금 바른미래당하고 협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기소권 문제로요. 공수처의 기소권을 줄 거냐 말 거냐. 그래서 대화도 안 하고 협상도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다음 주라도 정말 사당이 합의를 해서 좀 패스트트랙에 들어가서 정치개혁을 좀 신호탄을 좀 올려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민주당의 의지 부족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바른미래당이 제안한 걸 민주당이 받아야 된다고 보십니까? 공수처 문제? 저는 우리 당 일부에서도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더라도 수사권만 있는 공수처라도 의미가 대단히 크다는데 상당히 저는 있다고 합니다. 수사를 하고 하는 공수처가 존재한다는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가 권력을 책임지는 분들이 긴장하고 이렇게 하는 점진적인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첫 발은 떼자. 첫 발은 떼는 게 중요하다. 지금 이 정부가 못하고 있는 게 제도화를 시켜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최경환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